세계 의사들이 놀랐다. 한국인 냉장고에 항상 있는 이것, 암세포가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평생 비싼 영양제를 챙겨 먹은 사람보다 시골에서 마늘 한 쪽 꾸준히 드신 어르신이 더 정정하신 이유 말입니다. 저는 식품회사에서 45년을 일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세계의 의사들이 두 손 든 그것이 바로 우리 냉장고 문만 열면 늘 있던 흔하디흔한 이 음식이었던 겁니다. 외국에서는 이걸 비싼 약으로 만들어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매일 먹으면서도 그 엄청난 가치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암세포가 가장 싫어한다는 그 음식, 일은 넘은 제 혈관을 지켜준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밥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여러분께 건강이라는 큰 복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꼭 눌러주세요. 1장. 비싼 보약보다 더 강력한 것이 집에 있다. 저는 올해로 65이 되었습니다. 살아오면서 무서운 게 참 많았죠. 그런데 이른을 바라보는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주름도 아니고 흰머리도 아닙니다. 바로 면역력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면역력이 슬그머니 무너질 때 사람 몸이 정말 한순간에 주저앉더라고요. 작년 겨울 평생 정정하시던 옆집 어르신이 감기 한 번에 덜컥 자리보전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등골이 서늘했어요. 남의 일 같지가 않았거든요.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다들 비슷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돈을 쏟아붓죠. 수십만 원짜리 수입 영양제를 박스째 사들이는 친구도 있어요. 비싼 보약을 지어 먹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산삼을 구하러 산을 헤맸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다들 마음이 급한 거예요. 저도 그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몸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식품을 오래 다뤄온 사람으로서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건강을 지키는 진짜 열쇠는 그렇게 비싼 곳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 먹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것, 그 흔한 식재료 안에 답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저라면 그게 무슨 보약이 되겠냐고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십만 원짜리 보약보다 단돈 1,000원짜리 그 재료가 훨씬 강력할 수도 있거든요.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도대체 그게 뭐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그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집 부엌 한 구석에 놓여 있을 겁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눈에 띄지도 않는 그건 말이에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그 정체가 또렷이 드러날 겁니다. 2장. 외국이 먼저 알아본 한국 식탁의 보물. 제가 식품 일을 하던 시절에 잊지 못할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외국에서 온 연구자들이 한국 식탁을 들여다보던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반찬 하나하나를 신기하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수첩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기도 하더군요. 특히 어떤 재료 앞에서는 눈빛이 확 달라졌습니다. 한 외국 연구자가 저에게 진지한 얼굴로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걸 매일 먹느냐고요. 제가 그렇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요. 자기 나라에서는 이걸 건강식품으로 따로 챙겨 먹는다는 거예요. 알약처럼 만들어 비싸게 판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리둥절했어요. 우리한테는 너무 흔한 거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한국 가정이라면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이게 없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김치 옆에 양념통 사이에 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찌개에도 넣고 무침에도 넣고 고기 구울 때도 빠지지 않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오히려 귀한 줄을 몰랐던 겁니다. 저는 그날 묘한 자부심이 들었어요. 우리가 흔하다고 무시하던 것을 외국에서는 돈을 들여 연구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식탁이 그냥 밥상이 아니라 하나의 보물 창고였던 셈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딱 맞죠. 우리는 그 가치를 너무 오래 모른 채 살아왔던 거예요. 그 흔한 재료가 외국 학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니 생각할수록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먼저 그 진가를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우리 밥상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외국 사람이 부러워하는 식탁을 정작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있었던 거니까요.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3장. 작은 한 조각 속의 숨은 과학. 이제 그 흔한 재료가 무엇인지 슬슬 눈치채셨을 겁니다. 맞아요. 바로 마늘입니다. 우리가 거의 모든 음식에 빠짐없이 넣는 그 마늘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한 조각 안에 얼마나 복잡한 과학이 숨어 있는지 알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저도 처음 공부할 때 입이 떡 벌어졌어요. 마늘을 칼로 다지거나 빻으면 알싸한 냄새가 확 올라오죠. 그 코를 찌르는 냄새의 정체가 바로 핵심입니다. 마늘 속에 따로 들어있던 성분들이 으깨지는 순간 서로 만나면서 유황화합물이라는 물질로 바뀌어요. 이 유황화합물이 마늘의 진짜 힘이죠. 이 성분은 우리 몸 안에서 아주 부지런히 일합니다. 우선 몸속을 떠도는 활성산소를 붙잡아요. 활성산소는 세포를 녹슬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쇠가 비를 맞아 녹슬듯 우리 몸도 안에서부터 서서히 녹쓰는 거예요. 마늘의 항산화 성분이 그 녹을 닦아내듯 막아주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유황화합물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깨워요. 잠들어 있던 방어부대를 흔들어 깨우는 것과 같죠. 그래서 나쁜 세포를 감시하고 공격하는 힘이 한결 강해집니다.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데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저는 이 사실을 공부하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냥 양념인 줄로만 알았던 마늘이 알고 보니 작은 약 한 알이나 다름없었던 거예요. 흔하다고 우습게 볼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매일 먹던 그 한쪽이 그렇게 달리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마늘을 다질 때마다 그 알싸한 향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향 속에 우리 몸을 지키는 비밀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손끝에 닿는 마늘 한쪽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었어요. 4장. 이른 이후 몸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변화. 여기서 제 이야기를 잠깐 드려야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입니다. 식품회사에서 무려 45년을 일하고 은퇴했어요. 평생 먹거리를 손에서 놓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지금은 용인시 양지읍에서 작은 텃밭을 일구며 살고 있습니다. 마늘도 직접 심어 먹고 있죠. 은퇴하고 나서는 늦깎이 공부도 시작했어요. 원광디지털대학 한방건강학과에 들어가 약선 요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다시 책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이른을 앞두고 나니 정말 충격적인 변화들이 몸속에서 일어나더라고요. 학과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가 들면 면역세포의 숫자도 줄고 그 힘도 약해진다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젊을 때는 작은 상처쯤 금방 아물었죠. 그런데 이제는 회복이 더디고 감기 한 번 걸리면 한 달을 갑니다. 몸속에서는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혈관이 서서히 늙고 만성 염증이 조용히 쌓여요. 이 염증이라는 게 참 음흉합니다. 아프지도 않으면서 몸을 조금씩 갉아먹거든요. 그렇게 쌓인 위험은 결국 암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노화는 거울 속 주름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몸속 깊은 곳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겉이 멀쩡하다고 안심할 일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늦기 전에 제 몸을 제대로 알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모르고 당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또 없잖아요. 알아야 막을 수 있고 알아야 지킬 수 있는 거니까요. 5장. 혈관을 늙게 만드는 진짜 범인. 교수님 수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바로 혈관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혈관을 그저 피가 흐르는 관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혈관은 살아 숨쉬는 조직이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굳고 좁아집니다. 문제는 그 안에 노폐물이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예요. 기름때 같은 찌꺼기가 혈관 벽에 들러붙습니다. 거기에 염증까지 겹치면 혈관은 점점 더 좁아지죠.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끼면 물이 졸졸 나오듯이 우리 몸의 피도 그렇게 흐름이 막힙니다.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발이 먼저 차가워지고 머리도 늘 무겁습니다. 더 심해지면 고혈압이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기도 하고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장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제가 더 소름이 끼쳤던 건 따로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이 아무런 신호도 없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혈관이 절반 넘게 막힐 때까지도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 한꺼번에 터지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내 혈관도 지금 이 순간 막히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멀쩡히 밥 먹고 웃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렇지 않다고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닥 희망을 붙들었어요. 막히기 전에 미리 관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늦지 않았다는 그 생각 하나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리 아는 사람과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의 10년 뒤는 분명 다를 겁니다. 저는 그 차이를 만들고 싶었어요. 6장. 왜 한국 장수 노인들은 이것을 빼놓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은 이 위험을 대체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저는 그게 늘 궁금했습니다. 옛날에는 좋은 약도 변변한 병원도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정정하게 무병장수한 어르신들이 분명히 계셨죠. 그 비결을 공부하다 보니 한 가지 또렷한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바로 밥상이었어요. 마늘과 채소, 그리고 된장이나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이 늘 함께였습니다. 거창한 보약이 아니라 매일의 소박한 식습관이 그분들을 지킨 거예요. 저는 이걸 알고 나서 조상들의 지혜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특히 마늘은 우리 옛 의서에도 또렷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동의보감을 직접 찾아봤어요. 마늘은 한자로 대산이라고 부르더군요. 동의보감에는 마늘이 냉기를 깨뜨리고 비위를 따뜻하게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나쁜 기운, 그러니까 전염병의 기운을 물리친다고도 했어요. 재미있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음력정월에 마늘과 파, 부추 같은 매운 5가지를 먹어 나쁜 기운을 쫓았다는 내용이었죠. 조상들은 이미 마늘을 약처럼 쓰고 있었던 겁니다. 교수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음식과 약은 그 뿌리가 같다는 말씀이죠. 동의보감에도 병을 다스릴 때는 먼저 음식으로 고치고 그래도 낫지 않을 때 비로소 약을 쓰라고 적혀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손바닥 위에 마늘 한쪽이 새삼 다시 보였습니다. 수백 년 전 사람들도 매운 마늘 한쪽에 몸을 맡겼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결국 비결은 멀리 있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가 매일 밥상에 올리던 바로 그것이었죠. 그 오래된 지혜가 지금 우리 식탁에도 그대로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마늘 한쪽에 담긴 세월이 참으로 깊었습니다. 7장. 먹는 방법이 건강을 결정한다. 자, 그럼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거든요. 저도 공부하기 전에는 한참 잘못 먹고 있었어요. 부끄럽지만 그랬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마늘을 새까맣게 태우는 겁니다. 고기 구울 때 마늘을 같이 올려놓고 바싹 태워 드시는 분들 정말 많죠. 그런데 너무 센 불에 오래 익히면 그 귀한 성분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까맣게 탄 부분은 오히려 몸에 좋지 않고요.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요령이 있습니다. 마늘은 다지거나 으깬 뒤에 곧바로 쓰지 말고 잠깐 두었다가 쓰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10분 정도 가만히 두면 그 유효 성분이 충분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배우고 나서 요리할 때 꼭 이렇게 합니다. 다져놓고 다른 재료를 손질하는 동안 기다리는 거죠.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마늘은 날로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동의보감에서도 너무 오래, 너무 많이 먹는 건 조심하라고 일렀습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도리어 탈이 나는 법이죠. 그래서 저는 살짝 익혀서 적당한 양만 꾸준히 먹는 걸 권합니다. 좋은 음식도 제대로 알고 먹어야 비로소 약이 됩니다. 모르고 먹으면 그냥 양념이지만 알고 먹으면 보약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이 작은 차이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잠깐 기다리고 살짝만 신경 쓰면 되는 거니까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쌓이고 쌓여 10년 뒤 내 몸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 식탁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는 거예요. 좋은 재료를 알아본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한 셈이에요. 나머지 절반은 제대로 먹는 작은 정성에 달려 있습니다. 8장. 오늘의 한 입이 10년 뒤를 바꾼다.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저는 45년을 식품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건강의 답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줄은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거창한 보약도 비싼 영양제도 아니었어요. 매일 우리 밥상에 오르던 마늘 한 쪽이었죠. 등잔 밑이 정말 어두웠던 겁니다. 건강은 결국 작은 습관에서 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입에 넣느냐, 그 사소한 선택이 10년 뒤에 나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텃밭에서 마늘을 캐올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흙 묻은 이 한쪽이 내 혈관을 지키고 잠든 내 면역을 깨운다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마늘 한 톨도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병원비를 걱정하기 전에 식습관을 먼저 돌아보세요. 약을 찾기 전에 밥상을 먼저 챙기시고요. 동의보감이 수백 년 전에 이미 그렇게 일러주지 않았습니까? 음식이 곧 약이라고요. 저는 올해도 텃밭에 마늘을 심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 그 마늘을 캐먹으며 또 한 살을 건강하게 맞이하려 해요. 100세 시대라고들 하죠. 그 긴 세월을 무엇으로 채울지는 바로 오늘의 한 입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 위에 마늘 한쪽을 다시 한번 가만히 바라봐 주세요. 그 작은 한 입이 분명 여러분의 10년 뒤를 바꿔놓을 겁니다. 저는 그 한 입의 힘을 이제는 굳게 믿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저 매일 꾸준히 내 몸을 아끼는 마음으로 한쪽씩 챙기면 됩니다. 그 작은 정성이 모여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줄 테니까요.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캔 마늘을 다듬으며 저는 또 한 번 다짐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이 작은 한쪽을 거르지 않겠다고 말이죠.